2023년 4월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오후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72세 박영희는 또다시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가방 속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집고 10분째 찾고 있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 넣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박영희는 한숨을 쉬며 화분을 들어 올립니다. 그 밑에서 열쇠가 반짝입니다. 아, 여기 있었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제도 화분 밑에서 찾았는데 오늘 또 여기서 찾았습니다.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박영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현관문을 엽니다. 나이 먹으니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합니다. 며칠 후 박영희는 은행에 갑니다. ATM 기계 앞에 서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숫자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분명 생일로 설정했는데 어느 생일이었을까요? 남편 생일이었나 아니면 큰아들 생일이었나? 손가락이 숫자 위를 맴돌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일단 눌러봅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눌러봅니다. 또 틀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비밀번호 3의 오류로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박영희는 당황해서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신분증 확인 후 카드 정지를 해제해 줍니다. 하지만 박영희의 손은 떨립니다. 내가 왜 비밀번호를 잊었을까? 수십 년 쓴 비밀번호인데. 집에 돌아온 박영희는 막내딸 지은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은아, 엄마가 오늘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 지은은 전화기 너머로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박영희는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불안이 배어 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3번씩 하고 약속 시간을 계속 잊고 어제 통화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그냥 검진 차원에서요. 박영희는 처음엔 거부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지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신경과를 찾습니다. 진료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를 냅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박영희는 93, 86, 79까지는 마치지만 그 다음부터 막힙니다. 단어 기억 테스트를 합니다. 사과, 테이블, 동전,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5분 후 다시 물어보니 박영희는 사과만 기억합니다. 시계 그리기 테스트. 박영희가 그린 시계는 숫자, 배치가 어긋나 있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MRI 촬영을 한번 해보시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은은 어머니 손을 꼭 잡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듣는 날입니다. 진료실 책상 너머로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MRI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머님, 뇌의 해마 부분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들립니다.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치매요, 선생님. 박영희는 오히려 담담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깜빡깜빡하더라니. 의사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초기 단계니까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증상은 서서히 악화될 것이고 최근 기억부터 잃어가실 겁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긴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박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울지 마, 나는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박영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차에 오릅니다. 지은은 시동을 걸지만 출발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박영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차 안. 석양이 앞유리를 붉게 물들입니다. 박영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얼굴을, 이름을, 목소리를.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잊게 되겠지.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운전대를 잡은 채 다짐합니다. 엄마가 나를 기억하는 그날까지 나는 매일 엄마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차가 천천히 출발합니다. 석양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민준의 집입니다. 강남 소재 30평대 아파트, 넓은 거실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진단서가 놓여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큰아들 민주는 단정한 양복 차림입니다. 대형 병원 외과 과장인 그는 침착하게 말문을 엽니다.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나도 신경과 교수님께 자문 구했어. 초기 단계니까 약물 치료 시작하면 5년에서 10년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대. 물론 서서히 악화되겠지만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아니야. 작은 아들 민호가 끼어듭니다.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그래도 형, 엄마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잖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딸 지은이 반대합니다. 요양병원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엄마는 아직 혼자 생활 가능하세요. 식사도 직접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은 가능해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치매는 예측 불가능이야. 전문 시설에 계시는 게 안전해. 민호가 덧붙입니다. 나도 형 말에 동의해. 솔직히 우리 다들 바쁘잖아. 나는 해외 출장이 한 달에 2~3번이고 형은 수술 스케줄이 빡빡하고 지은이 너도 애들 챙겨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 매일 엄마 돌보는 건 무리야. 지은은 입술을 깨뭅니다. 나는 매일 엄마 찾아뵐 수 있어요. 민준의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끼어듭니다. 지은 씨, 매일은 무리잖아요. 지은 씨도 집안일 있고 조카들도 돌봐야 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전문 요양시설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이잖아요. 민준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알아본 곳이 있어. 대학병원 산하 프리미엄 요양병원이야. 강남에 있고 시설이 최고급이야.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재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 비용은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내가 전액 부담할게.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이 병원비 내면 나는 엄마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씩 보낼게. 병원비 외에 필요한 거 사시라고. 옷도 사시고 간식도 사시고. 부족하면 더 보낼 수 있어. 지은은 반대하고 싶지만 입을 열지 못합니다. 오빠들의 제안이 틀린 건 아닙니다. 좋은 시설, 충분한 돈.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지은은 작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매일 병원에 갈게요. 민호가 웃습니다. 매일은 무리지, 지은아.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요양보호사가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매일 갈 필요까지는 없어. 지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매일 갈 거예요. 엄마가 저를 잊기 전까지는. 지은의 남편 최진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처남 처제들 앞에서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계약이 진행됩니다. 강남 소재 프리미엄 요양병원. 월 비용 450만 원. 큰아들 민준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박영희의 세보금자리가 정해집니다. 며칠 후 이사하는 날, 박영희는 10년 살던 은평구 아파트를 정리합니다. 큰 짐은 없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첩, 작은 화분.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추억뿐입니다. 요양병원 앞, 현대적인 건물입니다. 유리창이 반짝이고 정원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박영희는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앞으로 이곳이 내 집이 되는구나.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3층 302호. 문을 엽니다.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방입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입니다. 박영희는 창가에 섭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10년 살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순간조차 언젠가는 있게 될까요? 요양병원 3층 302호. 박영희의 세보금자리입니다. 방은 밝고 깨끗합니다. 침대, 작은 소파, TV, 화장실.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이고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첫날 막내딸 지은이 침구를 정리합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연한 분홍색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베개도 집에서 쓰던 걸로 가져왔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일 겁니다. 세 자녀가 어렸을 때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 손주들 사진.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놓습니다. 노란 국화꽃. 박영희가 평생 좋아하던 꽃입니다. 지은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합니다. 엄마, 여기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이 인사를 나눕니다. 50대 중반, 온화한 인상의 여성입니다. 어머님, 저는 요양보호사 김미숙입니다. 편하게 김 선생이라고 부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호출벨 누르시고요. 식사 시간은 8시, 12시, 6시예요.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첫 일주일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지은이 병실 문을 엽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박영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지은은 가방에서 과일을 꺼냅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사과 깎아드릴게요. 사과를 깎아 한 입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습니다. 박영희는 하나씩 집어먹으며 행복해합니다. 함께 정원으로 나갑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걷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습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박영희는 꽃 구경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꽃이 참 예쁘다. 지은은 어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산책로를 세 바퀴 돕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벤치에 앉아 쉽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지은이 또 방문합니다. 오늘은 옛날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함께 소파에 앉아 앨범을 넘깁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색바랜 사진도 있습니다. 박영희는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엄마, 이거 오빠들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 두 소년이 교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박영희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때가 그립구나. 애들이 다 어렸을 때가. 지은은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엄마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새 키우느라. 금요일 오후 3시. 큰아들 민준이 방문합니다.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맨 채입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박영희가 반갑게 웃습니다. 민준아 왔니? 민준은 소파에 앉습니다. 담당 간호사한테 다 얘기했어요. 약도 제대로 드시고 식사도 잘하신대요.
민주는 시계를 봅니다. 3시 10분. 4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엄마, 식사는 잘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몸 불편한 데 없으세요. 박영희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주는 30분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응급수술 건입니다. 엄마, 죄송한데 응급수술 들어가야 돼요. 다음 주에 올게요. 일어서서 어머니 손을 한번 잡고 나갑니다. 박영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항상 바쁜 아이입니다. 의사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토요일 오전 10시, 지은이 또 방문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던 옛날 드라마 DVD를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 드라마입니다. 함께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봅니다. 박영희는 화면을 보며 웃습니다. 이거 재밌었는데 옛날에 봤어. 지은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작은 아들 민호가 방문합니다. 명품 쇼핑백을 2개 들고 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백화점에서 좋은 옷 샀어요. 박영희가 반갑게 웃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민호는 쇼핑백을 침대 옆에 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엄마, 통장 확인하셨어요. 이번 달도 200만 원 넣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세요.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다, 아들. 민호의 전화가 울립니다. 중국 거래처입니다. 화면을 보고 일어섭니다. 엄마, 죄송한데 급한 전화예요. 잠깐만요. 복도로 나가 20분간 통화합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박영희는 졸고 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쪽지를 남깁니다. 엄마,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갑니다. 건강하세요. 문을 닫고 나갑니다. 요양보호사 김 선생이 복도에서 지은을 봅니다. 지은 씨, 정말 효녀시네요. 매일 오시는 분 처음 봐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데. 지은은 쑥스럽게 웃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김 선생이 말합니다. 어머님도 딸분 오시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딸분 오시면 표정이 환해지세요. 지은은 뿌듯합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자녀가 모두 방문합니다. 드물게 함께 모인 날입니다. 박영희는 소파에 앉아 세 자녀를 바라봅니다. 민주는 병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수술이 잘 끝났어요. 환자분이 회복 중이에요. 민호는 사업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달에 베트남 법인 설립할 것 같아요. 지은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박영희가 세 자녀의 손을 차례로 잡습니다. 민준의 손, 굳은 살이 있습니다. 수술 메스를 잡느라. 민호의 손, 부드럽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지은의 손, 거칩니다. 집안일을 하느라. 그런데 지은의 손을 잡을 때 박영희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갑니다. 꼭 쥡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봅니다. 박영희가 미소 짓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선생이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신기하네요. 어머니가 막내딸분 손을 유독 꼭 잡으시네요. 그날 밤 박영희는 침대에 누워 창밖 달을 봅니다. 보름달이 밝습니다. 생각합니다. 지은이는 매일 옵니다. 민준이와 민호는 가끔 옵니다. 나는 누구를 더 오래 기억할까요? 세 아이 모두 사랑하지만 기억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봄입니다. 박영희의 증상은 서서히 악화됩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며칠 전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 이름이 헷갈립니다. 큰아들 민준의 일상은 여전히 바쁩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수술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월요일간 수술, 화요일 담낭 수술, 수요일 췌장 수술, 목요일은 외래 진료, 금요일은 학회 참석.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오후 3시에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딱 30분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10분. 민준이 병실 문을 엽니다. 수술복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아직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엄마 왔어요. 박영희가 TV를 보다 고개를 듭니다. 아, 왔구나. 민주는 소파에 앉아 어머니 상태를 확인합니다. 엄마, 식사는 잘하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요. 아까 담당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잘 지내신대요. 재활 운동도 하시고.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 지내지. 민주는 시계를 봅니다. 3시 25분입니다. 엄마, 저 오늘 학회 발표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올게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손을 한번 잡고 일어섭니다. 30초 만에 문을 나섭니다. 박영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항상 바쁜 아이입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바빴을까요? 어렸을 땐 엄마 치마폭에 매달리던 아이였는데 작은 아들 민호의 일상도 복잡합니다. 무역회사 대표인 그는 해외 출장이 잦습니다. 이번 달에만 중국 2회, 베트남 1회, 미국 1회.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도 버겁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민호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병실에 들어옵니다. 베트남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입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한 달 만인가요? 박영희가 반갑게 웃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아들. 민호는 선물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엄마, 통장 확인하셨어요. 이번 달도 200만 원 넣었어요. 다음 달엔 사업이 잘 되면 300만 원 넣을게요. 베트남 쪽 계약이 성사되면 돈이 좀 더 들어와요.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벌기도 힘들 텐데. 민호의 전화가 울립니다. 베트남 거래처입니다. 민호가 전화를 보고 일어섭니다. 엄마, 죄송한데 급한 전화예요. 복도에서 받고 올게요. 복도로 나가 20분간 통화합니다. 컨테이너 선적 일정, 결제 조건, 다음 미팅 날짜. 병실로 돌아오니 박영희는 창밖을 보며 졸고 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쪽지를 남깁니다. 엄마, 급한 일 생겨서 먼저 갑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달에 올게요. 문을 닫고 나갑니다. 10분도 안 되는 방문이었습니다. 막내딸 지은의 일상은 단순합니다. 매일 오전 10시 요양병원 3층 302호. 어김없이 어머니를 찾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지은이 문을 엽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박영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지은이 왔구나. 오늘도 왔네. 지은은 가방에서 손톱깎이를 꺼냅니다. 엄마 손톱 깎아드릴게요. 박영희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손톱을 깎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 10손가락 모두 깎습니다. 발톱도 깎습니다. 손톱 다 깎았어요. 이제 산책 갈까요? 휠체어를 준비합니다. 박영희는 걸을 수 있지만 오래 걸으면 힘들어 하십니다.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가 정원으로 나갑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돋아납니다. 박영희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습니다. 따뜻하고 좋습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돕니다. 지은은 휠체어를 밀며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하늘도 맑고. 박영희가 대답합니다. 그러게, 날씨가 참 좋네. 오후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지은이 어머니와 함께 식사합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 불고기, 나물입니다. 지은이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식혀서 입에 넣어드립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고기도 잘게 잘라 먹기 편하게 합니다. 다 드셨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오후 1시 병실로 돌아옵니다. TV를 켭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옛날 드라마를 틉니다. DVD 플레이어에 넣어둔 것입니다. 지은은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봅니다. 박영희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지은아, 너는 참 착하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지은이 어머니 손을 꼭 쥡니다. 엄마, 당연한 거예요. 오후 2시. 지은이 일어섭니다. 엄마, 저 오늘은 이만 갈게요.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해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박영희가 손을 흔듭니다. 그래, 내일 또 와. 조심히 가고. 요양보호사 김 선생이 복도에서 지은을 부릅니다. 지은 씨, 잠깐만요. 지은이 멈춥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증상이 있어요. 지은의 표정이 굳습니다. 어떤 증상이요? 자녀분들 이름을 가끔 헷갈리세요. 어제도 큰아드님 오셨는데 작은아드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드님이 아니, 저 민준이에요 하고 정정했는데 어머님이 아, 맞다 하시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엄마가 오빠 이름을 헷갈리신다고요.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지은 씨 얼굴만큼은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름도 정확하게 부르시고 매일 오시니까 기억이 더 강한가 봐요. 지은은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을 나섭니다. 엄마가 오빠들 이름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입니다. 2년 차입니다. 박영희의 증상은 본격적으로 악화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자주 혼동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 큰아들 민준이 병실에 들어섭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박영희가 TV를 보다 고개를 듭니다. 민호야 왔니? 민준이 멈칫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지? 민호라고 했나? 엄마, 저 민준이에요. 큰아들. 박영희가 눈을 깜빡입니다. 아, 맞다. 민준이. 미안해, 깜빡했네. 요즘 자꾸 헷갈려. 민준은 억지로 웃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소파에 앉지만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헷갈리신다. 동생 이름으로.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이름을. 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 하시고 운동은 하시고.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지. 30분 후 민주는 일어섭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납니다.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매일 수술로 생명을 살립니다. 암 환자를 수술하고 사고 환자를 수술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차에 올라탑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합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립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최고의 병원 알아봤고 비용 전액 부담했고 담당 의사한테 특별히 부탁도 했는데 왜 엄마는 내 이름을 기억 못하지? 토요일 오후 2시 작은아들 민호가 병실에 들어섭니다.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입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피곤하지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박영희가 고개를 듭니다. 천천히 민호를 봅니다. 아들, 이름이 뭐였지? 민호가 당황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작은 아들. 박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민호. 미안하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민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집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잊었습니다.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이름을. 선물을 놓고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사업 얘기, 돈 이야기. 엄마, 이번 달도 200만 원 넣었어요. 다음 달엔 미국 쪽 계약 성사되면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희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래, 고맙다. 30분 후 민호는 일어섭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문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주차장으로 나갑니다. 차에 올라탑니다. 시동을 걸지만 출발하지 않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댑니다. 나는 엄마한테 뭐였을까? 그냥 돈 갖다 주는 사람. ATM기. 한 달에 한 번 와서 200만 원 입금하고 가는 사람. 월요일 오전 10시. 막내딸 지은이 병실 문을 엽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박영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지은이, 오늘도 왔구나. 지은이 놀랍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엄마, 제가 누군지 아세요? 박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지은이지. 막내딸. 매일 오는 착한 딸.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엄마가 나는 기억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지은아, 너는 왜 매일 와? 다른 애들은 바빠서 못 오는데. 너도 바쁠 텐데. 지은이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서요. 박영희가 딸의 손을 꼭 쥡니다. 고맙다, 지은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니? 지은이 눈물을 참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세 남매가 전화회의를 합니다. 민준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가 나를 민호라고 불렀어. 금요일에 갔는데. 민호가 대답합니다. 나도 오늘 갔는데 내 이름을 기억 못 하시더라. 아들, 이름이 뭐였지 하시면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빠들, 엄마가 저는 기억하세요. 이름도 정확하게. 침묵이 흐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오빠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자주 가? 지은이 대답합니다. 매일이요. 민호가 놀랍니다. 매일. 지은아, 그게 가능해.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지은이 작게 말합니다.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오전 10시에 병원 가서 오후 2시에 집에 와요. 그리고 저녁 준비해요.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절 잊기 전까지는 매일 갈 거예요. 민준이 자책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 민호도 고백합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전화 받느라 제대로 대화도 못해. 지은이 말합니다. 오빠들, 엄마는 돈이나 시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매일 보는 얼굴, 매일 듣는 목소리.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치매는 최근 기억부터 있는데요. 그런데 자주 보는 사람은 계속 새로운 기억이 쌓이니까 오래 기억하는 거래요. 민준이 한숨을 쉽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은이 대답합니다.
최선은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오빠들은 오빠들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통화가 끊깁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생각합니다. 엄마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끝까지. 2024년 가을입니다. 지은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매일 오전 10시 병원, 오후 2시 귀가. 4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4시간이 집안을 흔듭니다. 빨래가 밀리고 청소가 밀리고 장도 제대로 못 봅니다. 어느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지은. 남편 최진수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말합니다. 여보, 이제 좀 줄여. 매일 병원 가는 거. 지은이 설거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립니다. 왜요? 진수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집안이 엉망이잖아. 빨래는 산더미고 청소는 언제 했어? 오늘도 애 학교 준비물 못 챙겨줬잖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지은이 설거지를 멈춥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진수가 일어나 부엌으로 다가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할 거야. 장모님은 이제 우릴 기억도 못 하시잖아. 나랑 애도 누군지 모르시는데 왜 매일 가는데. 지은이 돌아섭니다. 엄마는 저를 기억하세요. 진수가 말합니다. 그게 중요해. 당신 남편이랑 아들은 안 중요하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남편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엄마도 중요해요. 중학생 아들이 방에서 나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 가끔 뵙고 싶은데 엄마 혼자만 가잖아. 지은이 아들을 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이번 주말엔 같이 가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지은은 혼자 갑니다. 아들은 학원 시험이 있고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습니다. 지은은 혼자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서 지은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손톱 깎고 산책하고 TV 보고. 박영희가 물어봅니다. 지은아, 너 집안일은 괜찮아? 남편이 불평하지 않아. 지은이 웃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남편도 이해해요. 박영희가 걱정합니다. 내 남편이 화낼 텐데.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지은이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 이게 고생이 아니에요. 전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차가운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말을 아끼고 아들은 방에만 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서둘러 저녁을 준비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반찬이 별로 없습니다. 장을 못 봤습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저녁 식탁. 라면과 김치뿐입니다.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라면이야. 지은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내일은 제대로 해줄게요. 어느 날 큰오빠 민준이 전화합니다. 지은아, 내가 힘들면 간병인을 더 고용하자. 비용은 내가 낼게. 한 달에 300만 원 더 들어도 괜찮아. 지은이 거절합니다. 괜찮아요, 오빠. 제가 갈 수 있어요. 민준이 말합니다. 하지만 넌 힘들잖아. 매일 가는 건 무리야. 지은이 대답합니다. 전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작은 오빠 민호도 전화합니다. 지은아, 돈은 내가 더 낼게. 내가 일주일에 23번만 가도 돼. 간병인이 매일 보살펴 드릴 거야. 지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는 매일 갈 거예요. 민호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너도 가정이 있잖아. 지은이 대답합니다. 오빠들은 몰라요. 엄마가 저를 기억하는 이유를. 민준이 묻습니다. 무슨 이유? 지은이 작게 말합니다. 제가 매일 가니까요.
매일 얼굴을 보니까요.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민호가 반박합니다. 나도 돈 매달 200만 원 보내는데. 지은이 대답합니다. 오빠 엄마는 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억해요. 침묵이 흐릅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지은을 상담실로 부릅니다. 지은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지은이 따라갑니다. 상담실에 앉습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 기억부터 잃어갑니다. 뇌의 해마가 손상되면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제 일, 지난주 일부터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대뇌피질에 저장되어 있어서 오래 남지만 단기 기억은 빨리 사라집니다. 지은이 묻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를 기억하시는 건요? 의사가 미소 짓습니다. 그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정서적으로 강한 유대를 느낀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뇌의 다른 영역, 편도체에도 저장됩니다. 감정과 함께요. 지은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를 기억하시는구나.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은 씨가 매일 오시니까요. 2년간 매일. 730일. 어머님 뇌에 지은 씨의 얼굴, 목소리, 손길이 깊이 새겨진 겁니다. 지은은 병실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를 봅니다. 박영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지은아 왔니? 지은은 눈물을 삼킵니다. 네 엄마. 저 왔어요. 그날 밤 지은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엄마가 나를 기억하는 이유는 내가 매일 가기 때문이라고. 매일 얼굴을 보고 매일 손을 잡고 매일 목소리를 듣기 때문이라고. 남편은 불평하고 아들은 서운해하고 집안일은 밀리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엄마가 나를 기억하는 그날까지 나는 매일 갈 것이다. 후회 없이. 2025년 봄입니다. 3년 차입니다. 박영희의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이제 말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한 문장을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얼굴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연하 곤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큰아들 민준이 병실에 들어섭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박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큰아들. 박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민준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눈빛에 인식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 의사인 큰아들. 기억 안 나세요? 박영희는 여전히 무표정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민준을 모릅니다. 민준은 30분 동안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말을 걸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제가 초등학교 때 무릎 다쳤을 때 기억나세요? 엄마가 없고 병원 가셨잖아요. 하지만 박영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준은 일어섭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문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주차장으로 나갑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못합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매일 수술실에서 생명을 살립니다. 암 환자의 종양을 제거하고 사고 환자의 출혈을 멈추고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내 엄마는 내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엄마한테 뭐였을까요? 그냥 가끔 오는 낯선 사람. 양복 입은 낯선 남자. 주차장에 홀로 남아 한참을 웁니다.
오열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작은 아들 민호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미국에서 14시간 비행해서 왔습니다. 시차도 적응 안 됐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2주간의 출장을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302호 문을 엽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박영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호가 다가갑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작은 아들. 미국에서 이거 샀어요. 박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민호를 봅니다. 하지만 눈빛이 공허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민호가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저 알아보세요. 민호요. 기억 안 나세요. 박영희는 손을 빼려 합니다. 민호의 손이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나를 거부합니다. 민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나는 엄마를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외 출장 다니며 계약 따내고 매달 200만 원씩 보냈습니다. 비싼 선물도 사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벽에 기대섭니다. 천장을 봅니다. 나는 엄마한테 뭐였을까요? 그냥 ATM기. 돈만 갖다 주는 기계. 월요일 오전 10시. 막내딸 지은이 병실 문을 엽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박영희는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식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 다가가 어머니 앞에 섭니다. 엄마, 제가 누군지 아세요? 박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지은을 봅니다. 천천히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지은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네, 엄마. 지은이에요. 박영희가 손을 뻗습니다. 지은이 손을 잡습니다. 박영희가 지은의 손을 꼭 쥡니다. 힘이 없지만 꼭 쥡니다. 오빠들은 기억 못하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박영희가 지은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지은아, 착한 딸. 요양보호사 김 선생이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놀랍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막내딸분만큼은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그날 저녁 담당 의사가 세 남매를 상담실로 부릅니다. 심각한 표정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못하시고 음식 삼키기도 어려워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묻습니다. 얼마나요, 선생님?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길어야 몇 주. 가족분들 자주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권합니다. 세 남매는 침묵합니다. 민호가 묻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엄마는 저희 둘은 기억 못하는데 지은이만 기억하나요? 의사가 설명합니다. 치매 환자가 특정 사람만 기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정서적 유대가 매우 강할 때 가능합니다. 지은 씨가 매일 오셨죠. 3년간, 1095일. 그 시간과 헌신이 어머님 뇌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단순히 해마가 아니라 편도체, 전두엽, 여러 영역에 저장된 거죠. 사랑의 기억은 강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 민호도 고백합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전화 받느라 제대로 대화도 못했어요. 지은이 오빠들의 어깨를 잡습니다. 오빠들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우리는 편한 방식으로 했을 뿐이야. 돈으로, 시설로. 너만 최선을 다했어. 시간으로. 세 남매는 어머니 병실로 돌아갑니다. 박영희는 잠들어 있습니다. 세 자녀는 침대 주위에 앉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민호도 말합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돈만 생각했어요. 지은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있어요. 박영희가 눈을 뜹니다. 세 자녀를 봅니다. 민준과 민호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은을 봅니다. 미소 짓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눈물을 흘립니다.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담당 의사가 세 남매에게 전화합니다. 먼저 큰아들 민준에게. 민준 씨,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준은 중요한 국제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외과학회, 그가 주재 발표자입니다. 1년간 준비한 발표입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습니다. 학회 사무국에 전화합니다. 죄송하지만 발표를 취소하겠습니다. 가족 응급 상황입니다. 수술 스케줄도 모두 다른 의사에게 넘깁니다. 양복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최종 서명식입니다. 3년간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을 취소합니다. 거래처에 전화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으로 급히 가야 합니다. 계약은 다음 주로 연기해 주십시오.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다음 비행기를 탑니다. 14시간 비행입니다. 막내딸 지은은 평소처럼 오전 10시에 병원에 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와서 말합니다. 지은 씨, 다른 가족분들께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오실 겁니다. 민준이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병실 문을 엽니다. 지은이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민준이 다가옵니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듭니다. 오빠. 박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호흡이 약합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봅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지셨습니다. 민호는 인천공항에 저녁 8시에 도착합니다. 14시간 비행으로 녹초가 되었지만 곧바로 택시를 탑니다. 병원까지 1시간입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지나갑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병원에 도착합니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302호 문을 엽니다. 큰형과 막내 동생이 어머니 곁에 있습니다.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박영희의 호흡은 점점 약해집니다. 의사가 들어와 확인합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합니다. 세 남매를 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세 남매는 어머니 침대 주위에 섭니다. 침대 양옆과 발치에 섭니다. 플래시백이 시작됩니다. 과거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1985년 겨울, 큰아들 민준의 의대 합격 발표일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습니다. 합격입니다. 박영희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자랑스럽다.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 살려라. 민준이 어머니를 안습니다. 엄마, 제가 효도할게요. 1992년 봄, 작은아들 민호의 사업 시작입니다. 작은 무역회사 사무실,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 박영희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옵니다. 민호야,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엄마가 있으니까.
민호가 도시락을 받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꼭 성공할게요. 2005년 가을, 막내딸 지은의 결혼식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 박영희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막내딸. 시집가서도 착하게 살아라. 지은이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2010년 여름,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 박영희는 홀로 남습니다. 세 자녀가 돌아가며 방문합니다.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지은은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매일. 플래시백 끝. 현재로 돌아옵니다. 병실. 세 남매는 어머니를 봅니다. 박영희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호흡이 약합니다. 민준이 먼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오른손을 잡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에요. 큰아들.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엄마.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핑계 댔어요. 정말 죄송해요. 박영희는 반응이 없습니다. 눈을 뜨지도 않습니다. 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민호가 어머니 왼손을 잡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작은 아들. 제가 돈만 생각했어요. 엄마 옆에 있어드려야 했는데 돈 벌러 돌아다녔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박영희는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호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은이 침대 발치에서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어머니 얼굴 가까이 갑니다. 엄마, 저예요. 지은이요. 그 순간 박영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지은이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박영희가 천천히 지은의 손을 쥡니다. 꼭, 힘이 없지만 꼭 쥡니다. 민준과 민호가 그 장면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지은의 손만 잡습니다. 우리 손은 잡지 않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귀에 속삭입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항상 여기 있었어요. 앞으로도 엄마 기억할게요. 평생. 박영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눈을 뜨지는 못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지은의 손을 더 꼭 쥡니다. 민준이 흐느낍니다. 엄마가 지은이만 기억하시네. 우리는 못 알아보시는데. 민호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엄마한테 뭐였을까? 지은이 오빠들을 봅니다. 눈물 흐르는 얼굴로. 오빠들, 엄마는 오빠들도 사랑하세요. 다만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가 기억하는 사랑은 시간이었어요. 함께한 시간. 세 남매는 어머니 주위에 섭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후 6시, 7시. 해가 집니다. 병실에 석양빛이 들어옵니다. 그날 저녁 7시 23분. 박영희는 막내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의사가 들어와 확인합니다. 청진기를 댑니다. 맥박을 확인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오후 7시 23분입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 주위에서 웁니다. 민주는 어머니 손을 잡고 오열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은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 기억할게요. 평생.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장례식장입니다. 조문객들이 오갑니다. 동네 이웃, 어머니 친구들, 자녀들의 지인들 모두 박영희를 기리며 조의를 표합니다. 영정사진 속 박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느 조문객이 세 남매에게 말합니다. 세 남매가 모두 효자 효녀시네요.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사업가, 막내딸도 헌신적이고 어머님이 복 많으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효녀는 막내뿐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놀랍니다. 무슨 말씀을? 민준이 작게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돈과 시설을 드렸지만 막내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조문객이 다 돌아가고 세 남매만 남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민준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최고의 병원을 선물했어. 강남 최고 요양병원,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시설. 월 450만 원씩 3년간 냈어. 비용도 아깝지 않았어. 하지만 지은이는 시간을 선물했지. 매일 4시간씩 3년간. 1095일. 4380시간. 그게 차이였던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돈을 보냈어. 매달 200만 원씩 3년간 냈어. 7200만 원. 비싼 선물도 사다 드렸고, 하지만 엄마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었어.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 손 잡아주는 거였어. 지은이 오빠들을 봅니다. 오빠들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오빠들 방식대로.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우리는 편한 방식으로 효도했어. 돈으로 시설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만 넌 힘든 방식으로 효도했어. 매일 가고 손톱 깎아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남편 눈치 보면서도 집안일 밀려도. 민호가 덧붙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엄마는 끝까지 가르쳐 주셨어. 시간과 헌신.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였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오빠들, 저도 후회는 있어요. 집안일 못 챙기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엄마한테는 후회 없어요. 매일 병원 가느라 힘들었지만 엄마가 저를 마지막까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우리 못한 걸 다 했어. 민호도 지은의 어깨를 감쌉니다. 넌 진짜 효녀야. 우리의 자랑이야. 새 남매는 어머니 영정 앞에 섭니다. 박영희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은이 작게 말합니다. 엄마 매일 병원 가느라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요. 엄마 마지막까지 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엄마 기억할게요. 평생. 에필로그. 1년 후. 2026년 봄. 지은의 집. 전화벨이 울립니다. 남편 진수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치매래. 병원에서 초기 단계라고 했어. 어떡하지? 지은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매일 가요. 진수가 놀랍니다. 매일. 당신 엄마 때처럼 또 그럴 거야. 힘든 거 나도 봤잖아. 지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번엔 당신이랑 같이 가요. 둘이서. 진수가 한참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았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미안해. 그때 당신 못 도와줘서. 이번엔 내가 함께 할게. 지은이 남편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함께해요. 큰아들 민준의 병원. 민준은 병원 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오후 6시면 퇴근합니다. 수술 스케줄도 줄입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아내가 놀랍니다. 당신이 이렇게 일찍 퇴근하다니. 무슨 일 있어?
민준이 웃습니다. 늦기 전에 가족과 시간 보내야죠.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고. 주말엔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등산을 갑니다. 북한산을 오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요즘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엔 주말에도 병원 가셨는데. 민준이 아들 어깨를 감쌉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고. 아빠가 늦게 깨달았어. 작은 아들 민호의 사무실. 민호는 해외 출장을 줄입니다. 중국 법인 설립 계획을 포기합니다. 베트남 지사 확장도 보류합니다. 국내 사업에 집중합니다. 직원들이 놀랍니다. 사장님, 해외 사업 축소하시는 거예요. 성장 기회를 놓치시는 건데. 민호가 대답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더라고요. 가족이요. 시간이요. 주말마다 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등산도 갑니다. 큰딸이 말합니다. 아빠, 요즘 자주 놀아주셔서 좋아요. 예전엔 맨날 출장 가셨는데. 민호가 딸들을 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놀아줄게. 아빠가 놓친 시간 다시 찾을 거야. 2026년 4월 15일 금요일. 박영희 일주기입니다. IMAG 16삽입 산소 앞 세 남매가 나란히 서서 절하는 뒷모습. 석양빛 아래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 세 남매는 어머니 산소 앞에 섭니다. 파주 공원묘지입니다. 꽃을 놓습니다. 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민준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낼게요. 지은이 덧붙입니다. 엄마, 저는 후회 없어요. 엄마 기억하고 있어요. 매일. 민호가 말합니다. 엄마, 가르침 감사해요. 돈보다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세 남매는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묘비에 작은 사진이 있습니다. 박영희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석양이 산소를 물들입니다. 세 남매의 실루엣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나레이션이 천천히 흐릅니다.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예가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매일 손을 잡아주는 시간, 매일 얼굴을 보는 시간, 매일 목소리를 듣는 시간. 그 시간만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도 사랑은 남습니다. 시간으로 쌓은 사랑은 뇌가 잊어도 마음이 기억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옆에 있어 주세요. 지금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 시간이 당신과 그들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